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싱글맘이 인천공항에서 겪은 14분간의 기적이 SNS를 통해 퍼지자 단 사흘 만에 조회수 14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 수만 2만 개가 넘었고 일본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퉈 긴급 보도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살 아들이 공항에서 사라진 순간부터 다시 만나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펼쳐진 놀라운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CNN은 이를 21세기 공항의 새로운 기준이라 평가했고 수많은 부모들이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의 절박했던 14분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수십만 가족의 선택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아오이입니다. 도쿄 시부야구의 작은 원룸에서 5살 아들 하루토와 함께 살고 있어요. 6개월 전 이혼을 했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5월의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루토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비행기 타요?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타. 사실 이 여행을 결정하기까지 오래 고민했어요. 편의점 월급으로는 빠듯했고 혼자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토의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이혼 후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유치원에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짐을 싸면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하루토의 여권 사진 속 얼굴은 밝았어요. 1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빠도 함께였죠.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저는 엄마와 생계 책임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하루토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엄마, 바다 볼 수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다가 정말 예뻐. 엄마도 처음 가보는 거야. 하루토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9시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하루토의 손을 꼭 잡고 줄을 섰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비행기 정말 커요? 네, 정말 크지. 곧 보게 될 거야.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면세구역으로 들어서자 하루토의 눈이 반짝였어요. 형형색색의 간판과 장난감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엄마, 저거 뭐예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대형 로봇 모형이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비행기 타야 해. 게이트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하루토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아이를 돌보다 실수하는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루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안 무서워. 하루토도 무섭지 않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무서웠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줄을 섰어요. 저도 하루토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미소가 조금 위로가 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하루토는 창가 좌석에 앉아 계속 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구름 위로 날아가는 거 맞죠? 아, 그래, 맞아. 곧 하늘 위로 올라갈 거야.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하루토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쳤고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익숙한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30분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환승 비행기까지는 4시간의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 그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하루토와 함께 평화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하루토가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하루토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엄마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국 땅이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루토가 눈을 떴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창밖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양옆 벽면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고 높은 유리 천장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나리타 공항도 현대적이지만 이런 개방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저거 봐요. 하루토가 하얀색 로봇을 가리켰습니다. 로봇이 우리 앞에 멈춰서더니 또렷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입국 심사대는 이쪽 방향입니다. 하루토가 깜짝 놀라 제 뒤로 숨었습니다. 자동화 게이트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30초 만에 문이 열렸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유럽, 동남아, 중동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토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어요. 환승 비행기는 오후 5시였으니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식당가에서 우동을 먹고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면세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하루토가 장난감 가게에서 로봇 장난감을 골랐고 저도 작은 립스틱 하나를 샀어요. 오후 3시쯤 휴게 공간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청소 로봇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안내 로봇이 승객들을 돕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일본 공항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은 더 미래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30분쯤 쉬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이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앞으로 몇 시간 후 이 공항에서 제 인생이 바뀔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오후 3시 30분,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루토는 제 옆에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빨리 볼게. 립스틱 테스터를 손등에 발라보며 말했어요. 하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상이 마음에 들어 다른 제품도 보고 싶었어요. 진열대 앞으로 몇 걸음 옮겼습니다. 선크림을 집어들고 성분표를 읽었어요. 가격도 확인했습니다. 일본보다 조금 저렴했어요. 2분쯤 지났을 때 문득 주변이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루토가 없었어요. 하루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품 진열대 사이사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토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옆에 있던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매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살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하루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달려갔어요. 장난감 가게, 명품 매장,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다시 돌아와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면세점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얼마나 넓은지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5살 아이가 혼자라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루토가 길을 잃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끌려갔을까요? 혼자 울고 있을까요? 최악의 상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하루토.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누군가 도와줬을까요? 여기는 외국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안내 데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데스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도와주세요. 데스크 앞에 도착해 외쳤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김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살인데.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미정 직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침착하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하루토요. 나카무라 하루토. 몇 살이고 무슨 옷을 입었나요? 5살이요. 파란색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를 입었어요. 가방은 공룡 모양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직원이 즉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본부, 미아 발생. 일본인 남아, 옷에 파란색 티셔츠 회색 반바지, 공룡 가방. 이름 나카무라 하루토. 면세점 시구역에서 실종. 즉시 수색 시작. 무전기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완료. 통합관제센터 가동합니다. 김미정 직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14분 안에 찾아드리겠습니다. 14분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저희 시스템으로는 평균 14분 안에 미아를 찾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14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직원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2분이었습니다. 14분이라면 3시 56분까지였어요. 가장 긴 14분이 시작됐습니다. 김미정 직원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관제센터 상황 보고 바랍니다. 무전기에서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CCTV 추적 시작했습니다. 면세점 시구역 15시 38분 영상 확인 중입니다. 3시 38분. 제가 하루토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었어요. 겨우 4분 전이었지만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미정 직원이 제 옆에 앉았어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공항 전역의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3,000대가 넘는 카메라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3,000대요? 그 많은 카메라를 어떻게 다 확인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AI 시스템이 아드님 특징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파란색 티셔츠, 회색 반바지, 공룡 가방, 그리고 키와 체형 정보를 입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했어요. 그저 하루토가 무사하기만 바랐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어요. 시구역 3번 카메라에서 대상 포착. 15시 39분 장난감 매장 방향으로 이동 확인. 김미정 직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장난감 가게 쪽으로 갔어요.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혼자서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울고 있지는 않았나요? 영상으로는 평온해 보인다고 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5살 아이가 혼자서 이 넓은 공항을 걸어다닌다니. 30초 후 무전기가 또 울렸습니다. D구역 진입 확인. 15시 40분 탑승 게이트 방향으로 이동 중. 탑승 게이트요? 왜 거기로 가는 거죠? 아마 비행기를 보고 싶었나 봐요.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창문 밖 비행기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정 직원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보안팀, D구역 게이트 쪽으로 출동 바랍니다. 신속하되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수신. 2분 내 도착 가능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3시 46분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4분이 지났어요. 10분이 남았습니다. 김미정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혹시 로봇이나 비행기 같은 거요? 네, 로봇을 정말 좋아해요. 아까도 로봇 장난감을 사줬는데. 그때 떠올랐습니다. 하루토가 공항에서 로봇을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해했는지. 혹시 공항에 퀴즈존 같은 곳이 있나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요? 김미정 직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있습니다. 42번 게이트 근처에 키즈존이 있어요. 거기 로봇 체험 코너가 있거든요. 그녀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관제센터 42번 게이트 키즈존 확인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잠시만요. 10초가 지났어요. 2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흘렀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2번 게이트 키즈존 CCTV 확인. 대상 발견했습니다. 로봇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미정 직원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찾았어요. 아드님 찾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보안 직원이 향하고 있습니다. 2분이면 도착해요. 같이 가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김미정 직원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아드님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김미정 직원이 전동 카트를 불렀습니다. 이거 타시면 빨라요. 카트에 올라탔어요. 운전자가 42번 게이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복도를 울며 뛰어다녔는데 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키즈존 입구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하루토.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카트에서 뛰어내렸어요. 하루토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무사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데. 미안해요, 엄마. 로봇 보고 싶었어요. 하루토가 키즈존 안을 가리켰어요. 저기 로봇이 춤춰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드님 정말 착하시네요. 우리 직원이 왔을 때 순순히 따라왔어요. 김미정 직원도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3시 50분이었습니다. 8분이었어요. 14분이 아니라 8분 만에 찾았습니다. 하루토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우리 아이였어요. 엄마, 왜 울어요? 하루토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없어져서 엄마가 무서웠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미안해요. 아이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김미정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아드님이 두고 간 거예요. 공룡 가방. 제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미정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네. 공항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찾아드리는 게 저희 일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일본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찾지 못했을 거예요. 김미정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우세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아드님께 드릴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실리콘 팔찌였어요. 이게 뭐예요? 미아 방지 팔찌예요. 여기 QR코드가 있어서 스캔하면 보호자 연락처가 나옵니다. 혹시 또 길을 잃어도 누구라도 연락할 수 있어요. 팔찌를 하루토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김미정 직원이 물병도 건넸어요.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물을 받아 하루토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아이가 벌컥벌컥 마셨어요.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보안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드님 정말 씩씩하시네요. 무섭지 않았대요. 로봇 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대요. 하루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봇이 춤추고 노래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한국 여성이 말했어요. 아이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엄마라서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알아요. 유럽에서 온 듯한 남성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레이트 시스템. 어메이징. 저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낯선 사람들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미정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주도 가시는 비행기 시간이 언제예요? 5시예요.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그녀가 사라진 뒤 저는 하루토와 키즈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로봇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5분 후 김미정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일본 분들은 보리차 좋아하시잖아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달하고 따뜻했어요. 긴장했던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김미정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가끔 있어요. 보통은 10분 안에 찾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김미정 직원이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한국 다시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 30분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게이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김미정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게이트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우리는 함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하루토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게이트 앞에 도착했어요. 김미정 직원이 하루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루토, 제주도에서 재미있게 놀다 와. 네. 고맙습니다, 누나. 저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미정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한국에 또 오세요. 그녀가 떠난 후 탑승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2가지를 모두 경험했어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제주도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토와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인천공항의 8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열었어요. SNS 계정은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올렸어요. 김미정 직원이 준 미아 방지 팔찌를 찬 하루토의 손목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 아들이 인천공항에서 사라졌습니다. 5살 아이가 낯선 나라 공항에서 혼자 됐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8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3,000대의 CCTV, AI 추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직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김미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써야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맘 십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댓글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정말요? 8분 만에 찾았다고요? 한국 시스템 대단하네요. 저도 아이 키우는데 눈물 나요. 인천공항 꼭 가보고 싶어요.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유 횟수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점심때 확인하니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친구 몇 명만 보는 계정이었는데 말이죠. 저녁에 다시 봤어요. 50만 조회수였습니다. 댓글은 5,000개가 넘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일본 공항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여행 예약했습니다. 싱글맘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행이에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알림이 계속 왔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로 확인해보니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일본 뉴스 사이트에도 제 글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놀라운 미아 찾기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140만 조회수였습니다.
댓글은 2만 개를 넘었어요.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나카무라 아오이 씨 맞으시죠? 저는 TBS 뉴스 담당 기자입니다. 방송사였어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일본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공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김미정 직원과 인천공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이틀 후 방송국에 갔습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됐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는 8분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CCTV 시스템, AI 추적, 김미정 직원의 침착함,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까지 모두 말했어요.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술이 발전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따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는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더 큰 반응이 일어났어요. 편의점 동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오이 씨, TV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싱글맘인데 큰 위로가 됐어요. 한국 꼭 가볼게요.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정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행사는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미정 직원이 일본까지 왔어요. 한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아오이 씨.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미정 씨. 저도 달려가 안았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미정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시스템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날 저녁 김미정 직원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해, 교육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헤어지기 전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살 생각 없으세요? 한국에서요? 네.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필요해요. 관광 가이드나 통역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하루토에게도 저에게도. 제주도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의 8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 아들이 인천공항에서 사라졌습니다. 8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3,000대의 CCTV, AI 시스템, 그리고 김미정님의 따뜻함 덕분이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하루토가 찬 미아방지 팔찌 사진이었습니다.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맘 십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댓글 200개, 공유 500회. 평소에는 친구 몇 명만 보는 계정이었는데 말이죠. 8분이요? 정말요? 한국 시스템 대단하네요. 저도 아이 키우는데 눈물 났어요. 점심때 확인하니 10만 조회수였습니다. 저녁에는 50만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00만을 넘었습니다. 일본 뉴스 사이트에 제 글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놀라운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 도착 시 140만 조회수, 댓글 2만 개였습니다. 이틀 후 TBS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한국 공항에 대해 더 듣고 싶대요.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김미정 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스튜디오에서 30분간 인터뷰했습니다. CCTV 시스템, 14분 약속, 따뜻한 보리차까지 모두 말했어요.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편의점 동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TV 봤어요. 대단했어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싱글맘인데 위로됐어요. 한국 꼭 가볼게요. 한 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정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전달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김미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미정 씨, 달려가 안았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시스템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제일 중요했어요. 행사 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생활, 교육, 미래에 대해 얘기했어요. 헤어지기 전 김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살 생각 없으세요? 일본어 할 수 있는 분 많이 필요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도쿄에서의 삶, 편의점 1, 좁은 원룸. 그리고 한국에서의 가능성. 하루토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김미정 씨가 온라인으로 도와줬어요. 1년 후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2년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하루토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8살이 된 아이는 이제 한국어가 더 편했어요. 응, 가자.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쿄로 돌아간 후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김미정 씨가 온라인으로 도와줬어요. 1년 후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2년 전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토는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미정 이모 만나요? 하루토가 물었습니다. 응,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 김미정 씨와는 지금도 자주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게 언니 같은 존재예요. 공항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김미정 씨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루토, 또 컸네. 이모. 하루토가 달려가 안겼어요. 김미정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정말 좋아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처음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집 같아요.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하루토는 키즈존에서 놀고 있었어요. 3년 전 그 키즈존이었습니다. 저기서 하루토 찾았던 거 기억나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날 이후로 아오이 씨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14분이 아니라 8분이었죠. 김미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다들 인천공항 보러 온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일본인 방문객이 3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제 SNS 글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요즘 일본 엄마들이 많이 와요. 다들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아오이 씨 덕분이에요. 한국을 많이 알려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정 씨가 그날 따뜻하게 대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루토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김미정 씨가 웃었어요. 완전히 한국 아이 됐네.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이 공항에서 울며 아이를 찾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절망과 두려움이 지금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공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오이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하루토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한국집.
우리는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3년 전 14분의 기적이 시작된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곳이었어요. 저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